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 리서치 1팀 저는 19기 김민수, 옆에 21기 강건주님 계시고 엔터선업 하이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멀티레이블에 따른 IP 다각화 그리고 위버스 수익성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귀한 BTS가 곧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텀라인 개선 그리고 탑라인 개선 모두 다 함께 이루어지면서 재무적 폭발적 개선 기대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하는 바고요. 산업 분석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엔터산업 주가 반등은 외부 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관세 영향 없음, 메가 IP 활동 재개 등의 요인들로 최근 주가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재편의 핵심은 멀티 레이블 전략과 통합형 팬 플랫폼, 수직 계열화, 글로벌 현지화 전략 강화입니다. 멀티레이블 전략은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고 팬 플랫폼은 단순 소통을 넘어 커머스 기능까지 갖추며 실질적 수익 전환 모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직 계열화를 통해 기획부터 제작, 유통, 판매까지의 전 과정이 통합되고 있으며 단순 수출형 모델에서 벗어나 현지 제작 및 플랫폼 연계형 대비 전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2005년 2월에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 엔터 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21년 7월자로 공연 기획업 부문과 동소매 라이선스업 부문을 합병해서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방탄과 함께 성장했고 그 이후 매출 성장을 위한 신사업 투자와 방탄의 활동 공백으로 영업이익률은 감소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요 아티스트 및 사업 부문 소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아티스트는 방탄, 세븐틴, 투바투, 엔하이픈, 보넥도, 투어스, 엔팀, 르세라핌, 아일리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 중 음반 부문이 가장 크고 그 뒤에 공연, MD, 컨텐츠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외 시기의 비중 변화를 볼 때 가장 큰 부문이 음원과 음반 부문을 제외하면 균등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부문인 음반 및 음원 부문에서 국내 음반 시장 점유율 남성 부문에서 주요 소속사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큰 엔터 기업입니다. 23년에 중국향 음반 수출액 감소로 음반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사들은 부진한 매출 실적을 기록했는데 동사는 견조한 매출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24년에 중국향 앨범 수출량이 회복되면서 24년도 3분기에 올림픽으로 인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리스크도 극복하고 괜찮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공연 부문에서도 동사는 타사와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이브 360를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통한 공연 월드 투어 기획 및 연출을 내줘야 하였고 그 결과 2024년 빌보드에서 발표한 월드 투어 수익 순위에서 1위, 2위, 3위 전부 다 동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비슷한 체급의 타사의 그룹과 비교하면 더 정확해지겠죠. 2022년 동사의 세븐틴과 JYP의 스키즈를 비교하면 평균 매출과 평균 관중 수에서 우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시기에 스키즈가 빌보드 201위를 2번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더욱더 유의미한 수치고 온라인 콘서트에서도 차별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세븐틴과 스키즈의 온라인 콘서트 수익을 비교하면 관객수가 더 적은데도 더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MD 및 라이선싱 부문에서는 MD 사업 부문은 고마진 상품입니다. 영업이익률이 40%, 60%에 달하고 이 MD 사업 부문은 투어 매출에 연동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요. 아까 2024년에 투어 수익 순위를 보여드렸듯이 동사는 공연에서 잘하기 때문에 MD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 그 BTS 군복무 이후 감소했던 MD 사업의 매출 비중도 24년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고 및 플랫폼 부문에서도 다양한 기존에 지적받던 문제가 위버스의 수익 모델 부진이었습니다. 이 신규 IP를 확보해서 성장세를 회복한 것도 그렇고 디지털 멤버십 시스템이라는 수익 모델을 추가 출시해서 수익성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YG는 멀티레이블 전략이 사실상 부재하여 기존 IP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신인 라인업이 약해 성장 정체 상태입니다. 실제로 CAGR은 1.58%로 주요 경쟁사 대비 뚜렷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SM은 SM 3.0 체제로 외형을 개편했지만 여전히 기존 아티스트 중심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제한적이며 CAGR 12.15%로 성장 모멘텀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JYP는 해외 레이블 및 독립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갖추며 CAGR 28.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인 매출 기여가 낮고 IP 다변화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이브는 국내외 12개 레이블을 운영하며 신인 기획과 안착력이 강점이며 플랫폼과 연결된 수익 구조까지 확보한 것이 차별점입니다. 이에 따라 CAGR 29.66%로 4사 중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하이브는 BTS 중심의 단일 IP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총 12개의 레이블 기반의 분산형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습니다. 그 결과 BTS 음반 비중은 2021년 49%에서 2023년 17%로 줄었고 BTS 공백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전략의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앨범 발매량도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며 IP 생산 용량 자체가 산업 내 최상위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앨범의 피 또한 올릴 수 있는데요. K-POP 앨범은 가격이 올라가도 구매량이 거의 변하지 않는 비탄력적 소비재입니다. 국내 팬들은 동일 앨범을 여러 장 구매하지만 해외 팬들은 평균 한두 장 정도만 정량적으로 소비합니다. 이로 인해 해외 팬덤은 피해 인상분이 매출 증가로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입니다. 하이브는 이를 활용해 일본판 앨범, 스페셜 앨범 등 고단가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BTS의 프로프 앨범 사례처럼 54,900원이라는 보통 앨범에 비해 높은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충성 팬덤을 기반으로 높은 매출 효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신인 아티스트의 초기 팬덤 확보에 강점을 보이며 데뷔 그룹 평균 초동 52만 장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에서도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뷔 직후부터 글로벌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러한 신인의 조기 광고 활동은 신인의 광고 수익 정상 구조상 회사 몫이 약 60%에 달해 기존 그룹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보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하이브는 데뷔 전부터 위버스를 통한 팬덤 유입 구조를 운영하며 이 덕분에 신인 아티스트도 글로벌 팬층을 빠르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뉴진스, 아일릿, 르세라핌 등 최근 신인 모두 데뷔 앨범 조동 30만 장 이상을 기록했고 타사 대비 짧은 주기로 다수의 신인을 데뷔시키면서도 전원 일정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하이브만의 신인 제조 시스템과 팬 플랫폼 결합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위버스는 2024년 4분기부터 실적 적자 폭이 줄고 2025년 1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위버스는 디지털 상품 중심의 반복 구매 구조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DM 기능과 광고 플랫폼 등도 도입하며 수익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BTS를 포함한 주요 아티스트들이 위버스 DM을 본격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팬덤 플랫폼에서 수익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입니다. BTS는 복귀 자체만으로도 실적 반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일한 IP입니다. 2018년 기준 한국 GDP의 0.3%를 차지했으며 약 70만 명의 코어 팬덤은 타 아티스트 대비 압도적인 소비력과 반복 구매력을 보입니다. 공백기였던 2024년에도 K-POP 아티스트 중 조회수 1위를 기록할 만큼 브랜드 파워는 여전합니다. BTS의 완전체 복귀는 고수익 투어로 연결됩니다. 공연 콘텐츠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이중 수익화가 가능하고 공연, 커머스, IP를 하나로 묶은 내재화 구조로 외주 비용 역시 지속 감소 중입니다. 지급 수수료는 2022년 10.1%에서 2026년 8.8%까지 감소할 전망으로 구조적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BTS 복귀는 글로벌 팬덤 재집결을 유도하며 위버스 내 실적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상품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디지털 상품은 24%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는 방탄소년단의 복귀를 앞두고 호주, 유럽, 남미 등지에서 BTS 멤버십이 최고 판매 상품에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BTS는 하이브의 공연, 커머스, 플랫폼이 연결된 수익 통합 구조를 실현하는 핵심 IP로 위버스의 글로벌 확장과 유료 전환율 상승을 이끌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이어서 밸류에이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매출 추정입니다. 사업 부분별로 총 6개의 부분을 나눠서 매출 추정을 진행을 했고 아티스트의 IP가 핵심인 엔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티스트별 스케줄을 먼저 수립을 하고 이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매출 추정을 실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개된 아티스트의 스케줄을 적용을 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아티스트의 스케줄은 과거 전적에서 도출할 수 있는 규칙을 적용했는데 다음은 스케줄링 규칙입니다. 1번 음반 및 공연 수익을 기준으로 아티스트별 티어를 구분했습니다. 아티스트 중 티어가 높은 순서대로 비어있는 스케줄을 우선적으로 할당받았습니다. 활동은 신규 음반 및 음원을 낸 이후 신곡 기반 공연을 한 후에 마감이 됩니다. 파이가 겹치는 같은 티어에 속한 아티스트들이 최대한 동시에 활동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분배했고 단 남성 아티스트의 경우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 분기당 3-4개의 활동을 가지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여성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되도록 분기당 딱 한 그룹의 활동만을 배정했습니다. 핵심 수익은 BTS의 경우 분기당 딱 한 번의 활동만을 가지고 후에 콘서트 일정 이후 다음 해가 올 때까지 그룹 활동을 갖지 않고 휴식기와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콘서트 공연 일정을 소화할 수 없는 팬덤 규모를 가진 신진급 아티스트를 제외하고 음반 음원 활동이 종료된 이후 모든 아티스트는 공연과 같은 콘서트 일정에 들어가며 이를 한 사이클로 간주했고 한 사이클이 종료된 아티스트는 최소 한 개 분기 이상의 휴식 및 재정비 시간을 가진 후에 컴백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은 음반 음원 부분 매출 추정입니다. PQ 추정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사업 보고서상 기재된 가격은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준의 가격을 산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븐틴의 예시를 들고 왔는데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앨범 버전마다 상이한 가격을 갖고 있고 따라서 버전별 가격의 차를 반영하기 위한 믹스 ASP를 산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판매하는 음반의 버전별 포토카드는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수 또한 가격에 상관없이 매우 근사한 수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음반 믹스 ASP 산출은 각 아티스트별 판매 버전의 산술 평균치를 활용을 했습니다. 단 이 경우 키트 버전의 경우는 초동 판매량, 즉 초기 판매량을 제외한 후기 판매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후기 판매량 ASP에만 키트 버전 가격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믹스 ASP를 산출했고 판매량은 코어 팬덤의 구매량이 크게 반영되는 초동 판매량과 그 이후 판매되는 전체 누적 판매량을 기준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초동 판매량 집계 이후와 그 이후 늘어난 전체 판매량을 비율을 적용을 해서 향후 판매될 음반의 판매량을 설정하였습니다. 단 신진급 아티스트의 경우 과거 수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장세를 적용을 했고 활동 경력이 이미 쌓여서 티어 변동이 거의 일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급 이상의 아티스트의 경우 연도별 음반 시장의 예상 성장세만을 반영했습니다. 음원 부분 매출액의 경우 사이트별로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과거 음반 매출액에서 음원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이 차지하는 파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아티스트의 음원별 성적을 기반으로 비율을 추가적으로 계산해 주었습니다. 추후 신인급이 데뷔한 분기부터는 음반 대비 음원에서 강점을 지닌 신인들의 데뷔 이전의 비율과 가중 편견을 통해서 음원 대비 너무 강한 성적을 갖지 않도록 보수적인 추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반 및 음원의 매출 추정 테이블입니다. 다음은 공연 부분 매출 추정입니다. 공연 부분 매출액 또한 음반액 매출 추정과 동일한 PQ 추정 방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과거 콘서트 티켓 판매가 공연 횟수, 평균 관객 수를 활용을 해서 추정 매출액을 산출하였습니다. 티켓 가격의 연도별 판매가 증가 추이를 적용을 했고 신진급의 경우 동일하게 음반 판매량과 동일하게 성장세를 적용하였습니다. 단 4년의 공백을 딛고 다시 복귀하게 될 BTS의 공연 투어의 경우 과거와 달리 증가한 투어 공연 횟수 증가세를 추가적으로 가산을 하였고 공연 부분 매출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공연 부분 매출 테이블입니다. 광고 출연료 부분 매출액은 2022년 최고의 월드스타인 BTS 효과로 피크를 찍은 이후 멤버들의 순차적인 불입대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멤버 전원의 저력에 따라 음반과 공연과 같은 음악적 활동이 없더라도 광고와 출연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광고 부분의 추세는 반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5년과 26년의 매출은 22년의 광고 출연료 매출액을 따라가되 광고와 관련된 생산자 물가지수의 증가 추이를 추가적으로 가산을 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티스트 스케줄과 관계없는 매출 추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동사의 종속회사인 위버스 컴퍼니 관련 어썸션인데요. MD 컨텐츠, 팬클럽과 같은 사업 부문에서 위버스의 월간 평균 사용자 수 MAU와 사용자당 평균 결제額과 같은 위버스 관련 요소가 동사가 보유한 아티스트 스케줄링 이외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버스의 MAU는 핵심 아티스트 BTS의 공백 그리고 24년에 있었던 올림픽 이슈로 인해 과도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회복 추세에 있으며 BTS 완전체 복귀는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25년의 위버스 MAU는 공개된 25년 1분기 MAU 대비 전체 MAU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을 하였고 추후 이 증가 추세를 과거 추세를 갖고 와서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사용자의 인간 평균의 경우도 동일하게 1분기 대비 전체 차지하는 비율과 성장세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여서 위버스 컴퍼니에 대한 추정 가정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버스 컴퍼니의 가정을 바탕으로 MDB 라이선싱 부분 매출은
위버스 매출액 그리고 공연 매출액과 연동을 하여서 과거 BTS가 활동하던 시기의 비율을 활용을 하여 추정을 하였고, 콘텐츠 부분 또한 위버스에서 판매되는 콘텐츠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버스 매출액의 어느 부분이 차지하는지 콘텐츠 부분 연동하여서 추정을 하였고, 팬클럽 및 기타 부분도 위버스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팬클럽 유료 수익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단 코어 팬덤과 관련이 깊은 팬클럽 부분 매출이기 때문에 이러한 팬클럽의 매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초등 음반 매출을 추가적으로 함께 연동하여서 가중치를 두 개로 두어서 함께 연동 추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서 도출한 총 매출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정 어썸션입니다. 비용 추정에 앞서서 매출액 대비 비율을 산출을 하여서 비용 계정 과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였습니다. 네, 변동비는 매출액 대비 비율을 특별한 노이즈가 없는 한 적용하였고, 고정비는 별도의 논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비 중 주목할 만한 별도 논리 적용 계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계정입니다. 산업 분석에 설명드렸죠. 수직 기여라로 인해 지속적으로 마진 개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진 개선 추세를 적용을 했고, 단 26년의 경우 신진급 아티스트가 데뷔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향 추세 할인 적용하였습니다. 외주 가공비 계정은 BTS의 복귀로 인해서 마진율이 마진율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진율 상승 개선 추세를 적용을 하였고, 지급 수수료 또한 공연 광고 컨텐츠 매출액에서 BTS 활동 시기에 개선 추세를 적용하였습니다. 급여와 퇴직급여, 주식 보상 비용, 감가상각비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 테이블이고, 추정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는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표주가 산출에 있어서 피어그룹 PER 메소드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수익력에 대한 평가가 가장 주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였고, 메가 IP 복귀에 따른 업황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어그룹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타겟 멀티플 선정에 있어서는 동사의 특이점을 고려한 프리미엄을 고려했습니다. 동사의 특이점은 글로벌 최고의 IP BTS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그 의존도가 크지 않은 국내 유일 멀티 레이블 성공 사례고, 이버스 기반으로 경쟁자의 수익을 당사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겟 멀티플 선정에 있어서도 프리미엄을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동사랑 동일하게 멀티 레이블을 영위하고 있고, 엔터 산업에 속해 있는 SM,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를 PO로 선정을 했고, 이들의 25년도 포워드 PER의 평균 20.59배, 프리미엄을 받을 수치를 가산한 제평균치 60.71배를 타겟 PER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너무 PER이 높아서 왜 정당화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셨을 때 평균치가 98.51입니다. 지금 받는 67.71배가 멀티플에 비하면 중하단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프리미엄 강조드리겠습니다. 탑라인의 안정성과 폭발력을 담당하는 최고의 K-팝 아티스트 BTS가 존재합니다. 또한 BTS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세븐틴, 엔하이픈 등의 타 아티스트 라인업과 이들을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내부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타 엔터 산업 플레이어들의 수익조차 본인들의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플랫폼 위버스 생태계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 과거보다도 현재는 더욱더 성장한 아티스트 라인, 이로 인해 추가적인 마진 개선, 위버스 생태계 안착을 통한 이익률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상승 여력 23%를 적용한 목표 주가 35만 원을 제시하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멀티플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BTS가 활동할 26년에 대해서도 단기순이익에 동일하게 프리미엄을 가산해서 밸류에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